첫 낙찰 지방 아파트를 받으셔가지고요 600만 원을 단숨에 그냥 버셨어요. 네.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네. 보름 만에 우리가 두 번째 낙찰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대단한 우리 50대 교육생분을 모셨습니다. 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수강생 해피세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경매 왕초보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니까 오늘 나오셨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대금 납부 기한도 있고 명도하는 과정도 있고요. 매매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네. 우리 낙팔 해야 되잖아요.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그래서 이렇게 매도하는 기간까지 있는데 우리 회원님께서 첫 낙찰받은 지방 아파트를요. 그냥 그 대금 납부한 날에 바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 나도 열심히 좀 하면 이런 일도 있겠구나. 정말 하루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매도 기간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첫 낙찰 물건으로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대전에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대전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2억 이하이면 중과되지 않죠. 그리고 대출 나오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매매사업자로 우리가 낙팔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건물 면적이 59.89제곱미터로 해서 23평형입니다. 그죠? 네. 감정가가 2억 9,2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 2억 44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을 우리 회원님 얼마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2억 3천 10만 원에 받았어요. 2억 3천 10만 원. 네. 와, 이 10만 원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그쵸? 우리 회원님이요. 차순위하고 보니까는요. 와, 이 3천만 원 거의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너무 높이 썼다, 회원님. 사실 실제로는 차순위가 2억 3천 2만 원이었어요. 제가 8만 원으로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와. 8만 원 차로. 근데 계속 이렇게 잘못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경매지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낙찰자 이름도 다를 수 있고요. 낙찰금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순위와는 8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요, 회원님, 뭐 권리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낙찰을 받고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도대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부부신데 네. 이분들의 딸의 남편이 네. 이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전 남편이. 전 남편이. 네. 일단 약간 복잡한 가족사가 있기는 네, 한데 네, 네. 좀 이혼을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처음에 낙찰을 받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도 안 걸리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첫 낙찰이라 너무 네, 떨려가지고 너무 떨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연쌤께 전화를 드렸더니 방법을 알려주셔서 네. 자세하게 그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 멘트대로 편지도 써서 그 문 앞에 붙이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네, 그 낙찰 받은 날. 네. 그래서 전화상으로 어떤 통화를 하셨어요? 전화상으로는 이제 현재 노인 두 분이 살고 계시고 그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막 이러면서 그냥 그것도 전화를 해서 전화하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알려주신 그 멘트 그대로 했거든요. 네. 올라가는데 저녁에 네.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왔어요. 네, 그 사위분한테 전화가 와서 아. 자기가 사고 싶다. 그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또 사정을 하셨네요. 네, 사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 생각을 하니까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네. 세연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고 일단 제 첫 낙찰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비만 벌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제시하신 금액은 학원비보다 많았어요. 그랬어요. 2배 정도 돼가지고 그러면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전화를 또 했죠. 물어봐야지. 전화 물어봐야지. 모르면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그죠? 잘하셨어요. 네, 그걸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하셔라. 네, 그 대신 하루 만에 끝내라 그런 음. 말씀을 하셔서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줬고 그 분께서 매수자분이죠 이제 네. 매수자분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네, 예 네, 네. 그날 그냥 우리 회원님이 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해서 바로 그냥 그날 매매 계약을 쓰고 법무사랑 다 와가지고 네, 그죠? 네, 네. 일사천리로 매도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분한테 얼마로 매도를 하셨어요? 2억 3,600.
2억 3,600. 네. 우리 회원님이 2억 3,01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2억 3,600만 원으로 매도를 하셨어요. 네네네. 너무 이거 수익이 작다. 그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네. 드는 비용 있잖아요. 네. 취득세며 그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대출도 받으셨잖아요. 네. 물론 하루 만에 바로 상환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또 들었을 거예요. 또 네. 임장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거 빼고 하면 너무 수익이 적잖아요. 아, 그런데 그분이 또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모든 들어간 부대 비용은 자기가 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뭐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분이 네, 네. 다 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에게 감사하다고 사례를 조금 해주셔서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수익이 세금 빼고 네, 네. 한 600만 원 정도. 순수익. 그쵸, 순수익이. 네, 네. 첫 낙찰받은 지방의 이 아파트를 가지고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600만 원 순수익을 내셨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세금 다 제하고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그분이 다 이제 네, 내셨으니까. 네. 그죠? 600만 원을 단숨에 그냥 버셨어요. 네. 와, 근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부분은 우리 회원님이 처음에 이 물건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로 매도를 한다면 2억 5천은 충분히 받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마음으로 진짜 제가 회원님 저라면 조금 좋은 마음으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빨리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수업 중에 항상 세연쌤께서 좋은 마음으로 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 하셔가지고 네.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경매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몇십 건 중에 한두 건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첫 낙찰 물건부터 너무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회원님이 잘 해주셨잖아요. 네. 고마워하시죠? 네, 네, 너무 네, 고마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던가요? 사실 저는 계속 장바구니에 물건을 많이 담아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었는 데가 있는데 2주 만에 또 낙찰이 됐습니다. 또 2주 만에 또 낙찰 받았잖아요. 부천 빌라를 또 네. 낙찰을 받으셔가지고요. 네. 그것도 좀 빠르게 진짜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것도 명도도 지금 너무 잘 됐고 네. 부동산에서도 이 가격이면 너무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첫 낙찰 물건을 팔고 또 보름 만에 우리가 두 번째 낙찰을 또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거는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지방 아파트를 가지고 너무 빠르게 수익을 낸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지만 사실 저는 우리 회원님이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렇게 실제로 입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초보자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입찰 상담할 때도 한 번 또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운도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하고 아유 어떻게 안 팔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입찰조차 못 하셨다면 이런 운이 절대 오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 초보자분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실전반으로 수업이 네.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원동력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수업 들을 때 네. 세연쌤이 시키는 대로 정말 따라만 하세요. 네, 따라만 정말 하세요. 딱 있죠. 그대로 따라만 했어요. 세연쌤이 내주시는 주변 숙제가 있는데 그거 정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이제 인생의 모토가 돼가지고 그걸 원동력으로 와. 열심히 하게 된 네. 것 같아요. 2차 상담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전 열심히 해서 가져갔는데 뭔가 부족한 게 선생님 눈에 보이셨던 거죠. 맞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 입찰 상담을 할 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회원님이 정말 열심히 해오셨어요. 열심히 해오셨는데 안 해도 될 조사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회원님 안 팔리는 물건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재조사를 이렇게 제가 또 짚어드리는 네, 부분이 네, 있어요. 맞아요. 딱딱 짚어드려서 근데 또 조사를 굉장히 빨리 또 하셨어요. 재조사를 해봤더니 어떠세요? 처음에 회원님이 조사한 거하고 제가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알려드린 부분하고 비교를 딱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머리가 번쩍 뜨였어요. 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고 제가 부족한 게 그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역시 세연쌤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그때 입찰 상담한 대로 네. 또 그 방향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이 집에 제 가격이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정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세 조사랑 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진짜 부족하지 않죠. 네네. 정말. 예, 네. 근데 우리 회원님이요 뒤에 10만 원 쓰셨잖아요. 네. 와 이게 진짜 8만 원짜리잖아요. 와 이게 정말 낙찰의 네.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천 빌라 또 상담을 오셨어요. 네. 근데 상관없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원님. 깜짝 놀랐잖아요. 물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조사를 잘해 오신 거예요. 그때 한번 2차 상담할 때 네. 세연쌤이 짚어주셨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시세 조사를
조사를 한 그쵸. 거죠. 네. 와,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것을 굉장히 또 희열과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 정말 잘하시겠다. 저는 정말 선생님 시킨 대로만 했어요. 네. 진짜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따라만 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에서 이 가격이면 너무 싸다. 네, 오히려 더 아깝다고. 올려서 팔아라. 막 이런데 저희는 빨리 팔고 또 그죠? 네. 다음 거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또 첫 낙찰 물건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수익을 조금 내가 덜 벌더라도 그죠? 또 필요하신 분한테 사정이 있으신 분을 조금 배려하시면서 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또 두 번째도 너무 좋은 물건 낙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결과를 내고 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너무 기분이 얼떨떨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들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엄마한테 딱 맞는 것 같다고 주식하지 말고 경매하라고. 네, 어떻게 주식으로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너무 웃으면 안 커요. 돼, 웃으면 안 마이너스가 돼.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너무 좋았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운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의 응원도 이제 굉장할 것 네. 같아요. 우리 혜연님이 지금 50대라고 들었어요. 네. 너무 40대인 줄 알았는데 50대고 자녀분들도 벌써 뭐 27살 너무 네. 성인이신데요. 사실 뭐 집에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경매는 그냥 유튜브를 보는데 네.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리즘으로 세연쌤이 뜨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세연쌤께서 그러셨잖아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계속 보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책이 나온다고 그러셔가지고 예스24에 예약을 해서 구매를 해서 받고 줄 쳐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와. 책으로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당일에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왕초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초보자들도 이렇게 좀 제대로 공부하고 하면은 우리 혜연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따라만 하세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따라만 했더니 이렇게 네. 됐어요. 물론 그 안에는 물건마다의 약간의 그런 다른 관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또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면서 다 물건별로 포인트 잡아드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리스크 있는 부분들, 또 굉장히 장점되는 부분들을 접목해서 입찰 여부도 결정해드리죠. 네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어떤 걱정을요? 주변에 보니까 네. 이런 되게 많잖아요. 경매학원이. 근데 전화 뭐 상담해준다고 그때그때 평생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전화하면 안 해준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러면 그래서 안 돼요. 안 해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해보면 되죠, 해보면 네, 되죠. 떨면서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 잘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화하면은 한 번도 안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럼요. 저희는 항상 우리 교육생분들. 예. 너무 든든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전집 명도 할 때도 네. 그 분이 전화가 오면 그럼 저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하고 세연쌤께 전화하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네. 그대로 하고 어. 그래서 일이 풀리더라고요. 네, 제가 남편보다 낫네요. 그럼요. 그럼 우리 혜연님, 다음 물건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 물건 사는 네.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경매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취미가 바뀌어가지고 항상 컴퓨터만 키면 물건 와. 검색하고 이제 시간이 나면 네. 거기서 집어놓은데 어. 임장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나들이 겸 임장을 네. 가는 취미로 바뀌었습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경매를 하다 보면은요, 임장 가고 조사하고 막 이런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뭔가 돈 쓸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부동산 경매, 이 부동산 투자는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오래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물건으로 내가 얼마를 수익 낼 수 있느냐,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목표가 이제 건물주가 되셔야죠. 네, 그럼요. 따박따박 월세 받는, 따박따박 현금 흐름 나올 수 있는 그런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날까지 이 세연쌤이 옆에서 든든하게, 남편보다 더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50대 경매 왕초보 분께서 첫 낙찰 지방 아파트를 받으셔가지고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00만 원 수익을 아주 운 좋게 내셨는데요. 이 운은 우리 혜연님께서 실천하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 운을 만나게 되신 거긴 하죠. 그리고 2주 만에 두 번째 부천 빌라 낙찰까지 아주 잘 받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셨나요? 우리 회원님께서 막 많이 알고 계시거나 아직도 그러시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배운 거 잘 따라하시는 그런 딱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좀 용기 내고 힘내시라고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 교육받는 중에 저희 동기분 한 분이 낙찰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 열심히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그분이 딱 낙찰을 받으니까 기가 딱 꺾였었는데 세연쌤께서 수업 중에 낙찰 받으신 분이 이상하신 분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줄줄이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지금 하던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숙제하던 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찾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이제 인생의 모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15일에 라이브 해주셨잖아요. 라이브 해주신 거기서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살면서 정책 때문에 시련이 오더라도 꺾이지 말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말을 100% 믿고 꺾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물건 찾고 낙팔을 해서 다가가 이루는 꿈을 이룰 때까지 네. 열심히 할 겁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용기 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저 말을 믿고 다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운이 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뭐든지 한번 시작해 보시고 단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또 외쳐야 되겠죠.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칠게요. 준비되셨나요? 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 화이팅! 안녕!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두 개 잘해놓고 세 번째 이상한 거 가면 큰일 나요. 그럴 수가 있구나. 오셔야죠.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또 가면 미안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300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요 전혀.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바쁘긴 하죠. 그런 거 한다고 바쁜데 아니 입자상을 받아야죠. 괴롭히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아니, 요번에는 아니. 혼자 잘해보고 그리고 딱 낙찰 받았어요 하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전화라도 네. 마지막 체크라도 받으세요. 아, 체크. 내가 정말 잘한 게 맞나? 알겠습니다.